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기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려라 병원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왠지 병원에 다니면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별명이 더 재밌으세요. 별명이 엄마 무릎 주치의라고 하시는데요. 누가 좀 지어주신 건가요?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저하고 같이 네. 항상 같이 하시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한 번씩 말한 게 이제 합쳐져서 엄마 무릎 주치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 생각해 봤더니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분들에게 특히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관절이 연골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무릎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쪼그리고 앉기나 아니면 무릎 꿇기 이런 동작들이 주로 가사 활동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기를 많이 키우시고 살림 많이 하신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여성분들이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80% 이상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제가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엄마 무릎 주치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가 대부분 어머님들 세대가 주로 많으시겠네요.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시군요. 그럼 이 어머님들이 그 고통 받으시는 퇴행성 관절염, 과연 어떤 질환인지 저희가 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네. 일단 연골이 뼈를 덮고 있다가 어떤 충격이나 열심히 사용하면서 그 네.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예.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네. 뼈가 있고 연골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네네. 이 연골이 자꾸 사용하면서 벗겨지게 되죠. 그러면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모형을 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사진도 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보셨던 모형을 네. 다시 관절 내시경으로 찍은 실제 사진하고 비교한 네. 겁니다. 이렇게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하얗게 매끈하게 있습니다. 네.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연골판이라는 다시 물렁뼈가 끼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건강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건강한 무릎이고요. 네.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많이 써서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면 그때부터 초기 관절염, 중기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그 움직이실 때마다 무릎에서 이렇게 딱딱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면 연골이 굉장히 많이 닳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관절염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진행 정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4단계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연골이 조금 긁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연골이 50%보다는 덜 다른 단계입니다. 빨갛게 됐어요. 네. 근데 세 번째 단계는 50%보다는 좀 더 달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뼈가 드러날 단계. 하지만 아직까지는 뼈는 드러나지 않고 연골은 얇게 덮고 있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하고요. 네. 4단계가 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뼈가 드러나서 연골이 없어집니다. 네. 이 중에 중기 관절염이라고 하면 2기에서 3기를 말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제가 모식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연골이 완전히 있는 단계가 1단계라면 2단계는 네. 거칠어집니다. 3단계는 얇아지고요. 4단계는 이제 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중기 관절염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기 관절염으로 가게 돼 있고 네. 그 단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무릎 건강을 지키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릎에서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면 몇 단계 정도인 거예요? 보통은 1단계에서 2단계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2단계에서 3단계가 중기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기가 왜 중요한지가 좀 궁금한데요. 1단계부터 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무릎에 증상이 생기게 되면 예.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 이제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병원도 가시고 관리를 받게 되시면 네. 10년이 지났을 때도 그 피부가 조금 주름이 생겼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과 그런 분은 결국 5년 후, 10년 후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마찬가지로 관절염도 중기가 시작됐을 때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꼭 수술이 아니시더라도 꼭 관리를 받고 열심히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운동이나 자세를 많이 하시면 그 중기 단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결국 퇴행성 말기로 가지 않아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기 관절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기만 잘 보내도 말기까지 진행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말기까지 가신 분들은 좀 치료 방법이 좀 많이 어려우신 그런 상태인 건가요? 말기가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무릎의 수술의 가장 마지막 단계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말기까지 가기 전에 좀 치료를 미리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 단계별로 치료법이 어떻게 있는지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초기 관절염인 단계에는 비수술이라고 하는 절대 수술하지 않은 방법을 씁니다. 가장 첫 단계는 당연히 쉬는 겁니다. 무릎을 열심히 사용해서 아팠기 때문에 이제 관절염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활동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약, 물리치료, 주사 이 세 가지 간단한 걸로 무릎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 후에 염증이 줄여져서 이제 좀 편해졌습니다라고 느껴지면 무릎의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 재활 운동을 해주면 초기 관절염 단계에서 중기 관절염으로 가지도 않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어요. 네. 근데 이 초기 단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기시면 네. 조금 전에 우리께서 말씀하신 약간 무릎이 소리가 나고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가 되면 병원에 찾아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물론 정밀 검사 MRI를 아직 찍진 않았지만 임상적으로는 중기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는 비수술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열심히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네. 그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 MRI 검사를 하고 네.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MRI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수술 방법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휜다리 교정 수술도 있고 네. 그 관절 연골의 패인 정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관절 내시경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말기 관절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관절을 바꾸는 수술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예전처럼 일상생활 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좀 재활 치료하고 좀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선 좀 치료가 시작됐다면 중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기 치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MRI 결과에 따라서 치료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그 휜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수술법인가요? 일단 근위경골 절골술이 왜 필요한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안쪽으로 네. 휘어 있기 때문에 네. 체중을 딱 서서 체중을 디디게 되면 그 체중의 중심이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는 게 아니라 무릎의 안쪽을 지나게 됩니다. 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무릎을 다치지 않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단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시고 나면 이 구조가 확실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안쪽의 관절염을 가속화시켜서 속도를 빨라지게 만듭니다. 네. 다리 모양이 좀 나오네요. 네. 네. 엑스레이를 제가 모아온 사진인데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가 가신 분들을 보면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거의 닳지 않고요. 주로 안쪽에 있는 연골들만 다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관절염이 자리를 잡고 나면 그냥 두면 가속화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이 휘어 있는 다리 구조를 다시 똑바로 펴주는 수술이 있어야만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멈출 수 있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기 관절염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관절염의 악화를 막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하인 환자분들이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무릎의 안쪽에 생긴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기 관절염인 것을 이미 확인하고 나면 가능한 연골이 더 상하지 않은 조기에 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림을 근데 쭉 보니까 저는 나이가 아직 이렇게 퇴행할 정도의 나이는 아닌데 다리 모양이 비슷하게 휘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미리 퇴행이 오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다리가 휜 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다리가 네. 휘어 있다는 네. 건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게 타고나신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신 네. 거고요. 우리 몸은 아주 오묘해서 다리가 휘어 있든 바깥으로 휘어 있든 안쪽으로 휘어 있든 근육이 다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고 교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분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단 생기시면 조금 더 불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처럼 드립니다. 이미 휘어 있는 사람 말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휘는 분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근위, 경골, 절골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수술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림으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뼈가 있습니다. 위에 쪽 다리뼈가 있고 아래쪽 다리뼈가 있는데 체중이 이렇게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는 걸 표시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쪽의 다리, 저희가 경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골 부위를 이렇게 가로로 일부를 절개를 하고 그 사이를 뼈로 채워서 벌립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선이 안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벌린 부분은 T자 모양으로 생긴 튼튼한 내고정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그리고 수술 후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는 지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무릎의 가운데서 약간 바깥쪽으로 체중이 지나가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안쪽에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생활을 하시더라도 안쪽에는 스트레스가 절반도 안 오기 때문에 관절염이 아주 천천히 진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진행 사례를 조금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퇴행성 관절염 진행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만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1년 전에 내측에 있는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 물렁뼈를 찢어지게 다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해서 연골판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지날 때까지 계속 무릎이 주기적으로 붓고 불편하다는 증상으로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고 네. 그때 가지고 온 자료와 비교해서 제가 이번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했더니 이렇게 연골이 움푹 들어가게 패여 있고 연골판은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더 찢어져 있고 위에 아래에 있는 연골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남자분이신데 무릎 안에 있는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고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관절염이 1년 만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진행이 되는군요. 네, 네. 내측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화면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절골술 VCR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술 장면입니다. 네. 먼저는 경골의 일부를 절제하는 장면이었고 지금은 이제 수술 중에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이제 무릎뼈를 벌립니다. 저렇게 벌려서 수술 중에 확인을 해보면 네. 체중이 바깥쪽으로 예쁘게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네. T자형 고정물을 설치하면 저렇게 무릎이 똑바로 펴지게 되는 거죠. 네. 무릎이 펴진다 해서 저는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핀다리 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쪽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저희 지금 화면도 봤는데 병원 이름이 또 달려라 병원이잖아요. 네. 달리고 싶지만 또 저 수술을 받으면 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상으로 좀 회복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저한테 항상 물으시는 네.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경골술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아프십니다. 다리도 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주 정도는 목발을 짚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 집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셔야겠죠.
근데 2주가 지나고 나시면 붓기가 아주 많이 빠지고 걸을 때 통증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목발을 이제 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고 혹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한 지 한 달 이내에 목발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지 한 달 시점이 지나고 나면 목발이나 보조기 없이 원래 걸으시던 것처럼 똑같은 걸음걸이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과 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저희- 궁금하신지요? 저희 어머니가 아, 네, 관절염이 좀 있으신데요. 네,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인공관절 수술까지는 아니고, 좀 심한 단계라고까지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약간 좀 다리가 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인공관절 하기 전까지는 수술 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효자시네요. 어머니 걱정이 많으신데요. 궁금증 해결 좀 네, 해주시죠. 어머니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55세이십니다. 아, 55세요. 네. 네, 55세면 일단 인공관절 수술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있다가 생각을 하셔야 될 나이는 맞고요. 그렇게 되면 다리가 휘어 있으시기 때문에 무릎의 안쪽에 관절염이 있겠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교정술을 하는 것으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관절염인지는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을 것 같고 그 검사 자료를 가지고 그 해당 병원의 선생님께 지금 인공관절 가지 않고 교정술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화 주신 분도 이 중기 단계이신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이 중기 단계가 아무래도 치료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좀 치료한 사례 도움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58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MRI 상에서도 연골판이 찢어져 있고 관절염이 조금 진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진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연골이 거칠어져 있는 것이 관절염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연골판만 치료한다고 해서 이 관절염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1, 2년 내에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에게 연골판은 꿰매놓고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는 휜다리 교정술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네. 수술한 지 2주에서 4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당연히 걷기 시작하셨고요. 네. 지금은 아주 편하게 다니고 계십니다. 다행이시네요. 다음 사례 볼게요. 5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58세 환자분보다 연골을 보호해야 될 좀 더 그 시간이 길어지는 환자죠. 우리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 상에서 연골판이 찢어져 있고 네. 연골이 이렇게 군데군데 패여서 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그냥 두면 3, 4년 내로 중기관절염에서 이제 말기로 점점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역시 무릎 속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시고 난 후에 다리를 똑바로 펴는 근위경골 절골술, 휜다리 교정술을 같이 시행해 드렸고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휘고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원래 다리가 좀 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절염이 더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휜 다리가 있다고 하셔서 그것이 특별한 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관절염이 안쪽에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그 휜 다리가 계속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조기에 교정해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휜 다리를 이렇게 펴주면서 조금 더 낫게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계속해서 좀 좋은 치료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역시
관절 내에 이렇게 연골이 넓게 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있으면 그냥 좀 더 쓰다가 인공관절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위경골 절골술에 도구가 많이 좋아지면서 결과가 아주 좋아지고 난 후에 지금은 62세 여자 환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을 생각지 않고 안쪽을 청소한 후에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펴주는 수술을 하면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아마 평생토록 인공관절 하지 않고도 지내실 수 있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 50대, 60대 정도 정말 어머니 세대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65세 이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65세 넘어가면 좀 어려우신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네. 어렵진 않은데 65세 이상이 되면 의사들이 일단 절골술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수술을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뼈의 회복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넘어가셔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의 안쪽에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기보다는 무릎의 앞쪽이나 무릎의 바깥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안쪽만 교정을 해준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이나 조금 다른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쪽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연령이 65세가 보통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65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신체적인 나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5세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골절도나 뭐 이런 골밀도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환자분이 나이가 단순하게 65세라고 네. 하셔서 이제 절골술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65세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은 이제 시작이 됐거나 중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절골술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휜 정도만 교정을 해주면 더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꼭 65세로 못 박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를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예후가 좋은 사례들 준비를 했습니다. 치료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64세 여자 환자분 역시 관절 안쪽에는 연골판이 많이 찢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골판이 많이 찢어져 있고 위쪽에 연골이 많이 상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연골판이 찢어지고 이걸 정리하고 난 후에는 이제 무릎의 연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연골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 2년이 지나면 네.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관절염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64세 환자분에게 이렇게 연골을 다듬고 다시 다리를 똑바로 펴주는 절골술을 시행한 겁니다. 네. 우리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연골 상태가 거의 이제 말기보다는 조금 전 단계 중기 중에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환자분 지금 현재 아주 잘 걷고 다니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내가 관절염인가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무릎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해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저희 어머니 병원 안 가시더라고요.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좀 의심해봐야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와서 말씀하시는 단계가 네. 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니면 이번에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조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이 조금 시큰했어요. 그런데 이제 쉬었더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병원 안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아파져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벼운 등산을 했을 때 예전하고 다르다. 시큰거린다. 그런데 쉬면 호전이 되신다. 라고 네. 하면 일단은 초기 관절염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단계에서 원래는 병원을 오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고 네. 무릎에 좋은 운동 그리고 재활 운동을 배우셔서 치료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관절염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가서 평지를 이제 걸을 때도 약간의 피로감이 들면서 무릎 뒤쪽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네. 그리고 오금 부위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생기고요. 네.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면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가 조금 뻑뻑하고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드십니다. 네. 이때가 바로 중기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단계를 지나가면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네.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아파지시거나 아니면 평지를 30분 정도 걷고 나면은 무릎이 부어요. 그래서 잘 못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시면
내 관절염이 생각보다는 이제 말기 쪽으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증상 보시면서 나 이런 증상 있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네. 네,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 네. 폐혈성 관절이 있어가지고 네. 계속 병원 다니면서 할약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안에 물이 자꾸 채가지고 네. 뭐 한 달 물을 한 3-4번 정도 빼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줄기세포 수술을 7월 11일 날 했는데 지금 4개월 다 돼 가는데도에 네. 무릎이 아프면서 뒤에 오금이 생기고 그러면은 다리가 새끔새끔하게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또 11월 6일 날 병원에 외래를 가서 이 세포를 한 번 더 열라고 약속을 해놔서 그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4개월 다 돼가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무릎이. 네.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네. 궁금증 좀 해결해 드릴 수 네. 있을까요? 우리 환자분께서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0너입니다. 네. 네. 자세요. 지금 줄기세포를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외래에서 주사로 줄기세포를 맞으셨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 7월 11일 날에 네. 그 세포를 빼가지고 골수 빼고 세포 빼고 이래가지고 넣고 PRP 주사도 맞고 이랬었거든요. 네,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수술을 예, 이번에 11월 6일 날은 다시 수술을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외래에서 주사만 맞는다는 이야기신가요? 외래에서 주사를 맞을 계획이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환자분처럼 네. 관절염이 좀 심하셔서 그 표면이 많이 이제 패인 분들은 이렇게 줄기세포 같은 것을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끄럽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으면 연골이 다 살아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그 줄기세포가 제대로 생착되지 않고 연골이 조금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무릎의 앞쪽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은 줄기세포를 심어 놓긴 하셨지만 그 부분이 완전히 생착되지 않아서 우리 환자분이 모든 부분에 연골이 다 깨끗하지 않아서 지금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하신 선생님과 내 무릎의 어느 부위가 나빠서 줄기세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수술 후 검사에서 어느 정도로 연골이 살아난 게 확인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 부분에서 미세하게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면 줄기세포를 심는 것과 동시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 무릎을 꾸준하게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저희 줄기세포 이식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움되셨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저는 나이가 38인데요. 네. 지금 관절염 때문에 제가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아프거든요.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어떤 점이 네, 우리 환자분께서는 그 관절염의 원인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안쪽에 무릎이 좀 많이 딸갔고요. 네.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를 했고 네. 또 친정 엄마께서도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네.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도 많이 나가고 학교 다닐 때 또 운동도 했고 이래가지고 지금 관절이 제가 봐도 좀 다리가 휘었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거든요. 아이고, 네. 네. 다행히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그 무릎의 연골 손상만 아니라면 네. 지금 현재 통증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운동선수셨기 때문에 분명히 무릎의 안쪽뿐만 아니라 앞쪽에도 연골의 손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증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안쪽의 관절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 만약에 줄기세포가 됐든 연골을 살릴 수 있는 수술과 함께 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같이 해주시면 네. 평지를 걷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걷는 것은 통증 없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다가
무릎 앞쪽의 통증이 계단 내려갈 때나 경사진대 걸을 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셔서 최종 단계 수술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젊으신 나이신데요. 네. 자, 그럼 저희 빨리 또 치료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어머니께서 줄기세포 이식술 좀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건지요? 네, 일단 줄기세포가 뭔지만 간단히 네. 설명을 드리면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근육에 가까이 가면 근육으로 바뀔 수도 있고 뼈에 가까이 가면 뼈로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희는 수술할 때 연골에 가까이 생착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연골로 바뀌는 것이 줄기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식된 연골 주변에 있는 환자 본인의 연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질을 가지는 연골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아, 네. 이런 줄기세포 이식술도 연골이 패인 걸 메꾸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휘어 있는 상태에서 연골을 다 메워놓게 되면 역시 안쪽의 스트레스는 뺄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이 아프셨기 때문에 무릎 주변의 근육은 아주 불균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근육이 다 기능을 한다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줄기세포로 매끈하게 만들어놓은 연골이 다시 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수술 전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쪼그리고 앉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관절염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들이 수술 전과 후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도 가능하면 교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게 줄기세포로 심어놓은 연골을 오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보니까 지금 병행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좀 치료한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문의 전화 주신 분과 거의 비슷하십니다. 네. 3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무릎 연골을 다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중기관절염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많이 패여 있는 말기관절염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골이 들떠서 조그만 자극에도 연골이 붙어 있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셔서 이렇게 연골이 깨끗하게 표면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초기 관절염 단계 내지는 관절염이 없는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상태에서 경골 절골술을 해서 다리를 바로 펴줬기 때문에 이제는 안쪽 편에 있는 스트레스는 평상시 생활을 하시더라도 예전에 50%보다 적습니다. 네. 이제는 이 관절을 가지고 평생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신데요. 네. 네. 다음 자리 볼게요. 네, 우리 환자분은 6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이렇게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관절염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말기관절염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중기관절염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골이 패여 있긴 하지만 아주 넓은 정도로 패여 있지 않고 조금 패여 있으면 네. 줄기세포보다는 내 무릎에서 일부의 연골을 채취해서 연골을 심는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네. 무릎 관절 속에 연골이 패여 있을 때 아니면 연골판이 찢어져 있을 때는 네. 그 의사의 경험과 그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해서 무릎 안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교정술을 시행해주면 이제 거의 무릎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무릎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사례를 보면 자가연골 이식술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건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내 무릎에는 네. 떼도 되는 연골이 일부가 있습니다. 한 네. 2cm 정도 되는 연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무릎의 한 군데는 나빠졌고 안 써도 되는 연골이 있으니까 그 연골을 떼서 모자란 부분에 심어주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아주 일부만 절개를 하고 난 후에 다시 그 부분의 연골을 떼서 심어주는 방법이고 결과는 성공률은 95% 이상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자가연골이라 그런가 봐요. 네. 정말 치료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치료한 사례들 살펴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세 여자 네. 환자분이십니다. 역시 이렇게
한 부분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패여 있습니다. 네, 눈에 띄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우리 54세 여자 환자분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든 좀 더 편하게 지내게 해드려야 되고 나이가 60세 넘어갈 때까지는 수술을 한 번 해서 꾸준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을 꿰맨 후에 이 부분은 연골을 이식을 합니다. 자가연골 이식술을 역시 했습니다. 이렇게 연골을 심어서 내 연골과 똑같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후에 다시 교정 수술을 해서 다리를 바로 펴줍니다. 우리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술이 없었다면 거의 1년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하실 분이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희 오늘 이 중기관절염 치료의 중요성 또 중기관절염 효과적인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수술 부위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경골절골술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됩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 그렇게 깨끗하게 태어났던 연골이 내가 관리를 조금 해주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며 쓰면서 연골이 많이 얇아졌고 어쩔 수 없이 중기관절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다시 내 관절 연골을 찾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져주면 예전처럼 아주 미세하게 진행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폐가 나쁜 분이 수술을 해서 좋아지셨더라도 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사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 내 무릎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한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근육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는 동작들을 해서 연골이 빨리 나빠질 수 있는 것을 그런 동작들을 가능한 피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같이 해주시는 것이 무릎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하니까 왜 엄마들의 주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과 함께 중년의 고민, 중기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